어, 진행 순서는 지난해 메아이 AI 운영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고 이어서 약 50분간 두 분 선생님께서 중학교 운영 사례와 고등학교 운영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메아이 AI 올해 운영 방향 및 예산 집행 등 행정 사항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작년 AI 운영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I라는 말이 좀 다소 생소하게 들리시죠? 저희가 이제 지어낸 이름입니다. 이 표현은 AI로 공부할까요? 라는 의미를 좀 친근하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활용 중등 영어 교육을 이제 지칭하는 우리 교육청의 브랜드명입니다. 현재 챗 GPT를 위시해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AI 김자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일단 여기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제가 화면 공유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광중학교 영어교사 김자현입니다. 저는 작년에 메아이 AI를 운영했고, 오늘 여러분들께 그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지난 2월 말에 박은주 장학사님께서 이 사례 나눔을 좀 부탁하시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장학사님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은 제가 매우 감사하지만 저는 AI 전문가도 아니고 또 기기 사용에도 능하지 못하고 뭐 나이도 있고 이런데 젊은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AI를 많이 알고 잘 다루실 텐데, 제가 그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 빨리 시작하면 최소한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 거라는 소박한 생각으로 AI 교육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학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의 목적은 누구나 AI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와 자신감을 선생님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첫 번째, 제가 왜 메아이 AI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가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가? 세 번째, 제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AI 영어 교육을 운영한 사례와 성과를 잠시 나누고, 그리고 네 번째, AI 기반 영어 교육 사이트와 앱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AI 영어 교육을 시작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배경 때문인데요. 저는 올해로 29년째 교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실제로 체험한 상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변화 속도가 점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업 방식의 진화에 대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수업 중에서도 영어 수업, 그 중에서도 말하기와 듣기 수업 방법의 변화인데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아주 옛날에는 선생님이 단어나 문장을 말씀하시면 학생들이 선생님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된 원어민의 발음을 따라 했었고요. 그리고 어학학습용 CD롬이 등장했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뉴스에 나올 만큼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가 뜨는 별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에듀테크 중에 왜 AI일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선생님들 좀 딱딱하다 또는 뭐 판에 박힌 얘기다 이러면서 좀 지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우리가 자세히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인데요.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핵심어를 모두라고 보는데요. 배움이 빠르고 우수한 학생뿐 아니라 배움이 느리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포함한 모두. 그러니까 모든 학생을 인재로 양성한다라는 것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렇게 조금 빨리 떨어졌네요. 제가 잘못 눌러서 그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그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학습 집중 체험 수업도 이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 도구가 AI이기 때문에 그 많은 에듀테크 중에서도 특별히 AI에게 그 관심과 집중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AI를 활용한 수업을 해보니까 정말 분명한 것은 개인 맞춤형 수업과 진도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인 맞춤형 피드백이 가능했고, 또 이 피드백을 기반으로 하여서 다시 또 개인별 맞춤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까 CD-ROM 얘기를 제가 잠시 했었었는데요. CD-ROM은 Compact Disk Read Only Memory의 약자로 말 그대로 CD 형태의 읽기 전용 메모리죠. 근데 반면 AI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의 실력을 파악하고 또 맞춤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라는 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그래서 이미 디지털 교과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어서 확산될 거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에서도 AI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왜 AI 영어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가 AI 영어 교육을 위해서 도움을 받았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AI뿐 아니라 기기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게 오프라인 강의였다면 제가 좀 덜 걱정이 됐을 텐데 줌으로 하는 강의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기 보면 우리 학교 연구부장 선생님과 정보 선생님이 앉아 계신데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발생하면 즉시 달려와서 저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저기에 앉아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사람인 제가 AI 활용 영어 교육을 어떻게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제가 도움을 가장 크게 받았던 거는 교육청 직무 연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받은 영어과 연수가 많은데 그중에서 그 AI 에듀테크 관련 연수, 영어과 연수만 골라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아까 박장학 박사님이 이렇게 하신 거 거의 제가 100%다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다 영어과 AI 활용 수업과 관련 있는 연수인데 영어과 관련 안 보이는 연수도 한두 개가 있죠. 그 마지막에 있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재 수업 연수 이것도 제가 갔다 왔는데요. 그 AI 영어 교육을 하려니까 다른 에듀테크 활용 수업도 좀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고 참여한 연수였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가보니까 과학과 연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연수에 가서 앉아 있으려니까 참 괴롭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이게 또 방학이었거든요. 그냥 집에 갈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오후 끝까지 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나마 소득이랄까요?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올 수 있어서 그나마 위로가 되고 좀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막 닥치는 대로 연수를 받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 밑에 적어 놓은 영어처럼 그 열심히 무언가를 한 시간은 결코 의미가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웃으시라고 보여드린 사진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이고 이 쌤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애쓰다 보니까 그래도 사례 발표까지 할 정도가 됐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선생님들 용기 얻으시라고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올해도 아마 AI 수업 관련 연수가 여기저기 여러 군데 아마 있을 텐데요. 가장 좋은 것은 교육청에서 준비한 이런 연수를 많이 받으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로 운영한 AI 영어 수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리사 스피킹 클래스를 활용해서 기초반 수업을 했는데요. 그 스피킹 클래스는 선생님들께서 처음 AI 활용 수업을 하실 때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요. 또 무엇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어서 처음 AI 교육을 시작하시는 선생님들께는 꼭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또 아마 뭐 관련 연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 화면 들어가면 이렇게 제가 개설한 학반이 1반부터 10반까지 이렇게 보이고 기초반, 체험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개설한 학반들이 보이죠. 자, 그리고 클래스 개설로 들어가면 이렇게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천재 교과서를 쓰기 때문에 천재 교육 선택했고요. 또 여기 보면 통과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수업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낮음, 중간, 높음 이렇게 통과 기준을 선생님이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 가입인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초대 코드가 보이시죠? 이 코드로 학생들이 들어오면 되는데요. 그 학생 가입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저는 작년과 올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콘텐츠로 들어가면 학습할 이렇게 레슨 목차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 핸드폰 화면인데요. 매 레슨마다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뜨고요. 이 중에서 마지막 걸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들은 단어를 클릭해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교육 국제화 특구라서 작년까지 3-to-1 해피 투게더 잉글리시 사업을 했고 그래서 저는 3-to-1과 AI를 접목시켜서 작년에 기초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단계는 수원에 나와 있는 표현을 제가 사전에 스피킹 클래스에 입력을 하고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그럼 학생들이 스피킹 클래스 앱으로 접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학생의 자기의 어떤 수준에 맞게끔 개별 학습을 하고 교사가 거기에 맞춘 개별 지도를 하고 그래서 학습이 끝나면 스피킹 클래스에서 클래스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이 리포트를 통해서 학생의 어떤 진도나 성취 수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시 학생들에게 개별 지도, 개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킹 클래스의 장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 내용으로 레슨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3-to-1을 입력했듯이 원하는 내용을 교사가 직접 입력해서 수업할 수 있다는 점도 참 좋았습니다. 이거 수업 후에 학생들의 변화인데요. 변화가 가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어 수업에 대한 흥미도나 자신감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했고요. 또 이거는 말하기 성적인데 1학기, 2학기 말하기 성적을 비교해 보면 1학기에 비해 2학기에 눈에 띄는 성적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AI 수업만이 변이는 아니었습니다. 기초반 수업을 통해서 이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산술적으로 확연히 늘어났고 또 이외에 다른 많은 요인들이 함께 동시에 작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AI를 통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 슬라이드가 한번 나왔는데요. 대인별 맞춤형 수업과 진도가 가능하다. 대인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해준다. 자, 이것이 제가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AI 활용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아마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같은데요. AI 기반 영어 교육 사이트나 앱은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사실 저도 작년에 이 사업을 신청해놓고 제일 궁금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실제로 해본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영어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기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지금 많은 AI 학습 도구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접근이 편하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리사 스피킹 클래스와 MS 리딩 프로그레스인데요. 리사 스피킹 클래스는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리딩 프로그레스 이용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딩 프로그레스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서 이용 가능한데 이름 그대로 읽기 학습용으로 만들어진 AI 툴입니다. 이미 많은 읽기 자료가 탑재되어 있고요. 이거 역시 스피킹 클래스처럼 교사가 직접 읽기 자료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읽기 자료를 읽어서 교사에게 전송하면 AI가 일단 한번 걸러낸 잘못된 발음을 교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교사 컴퓨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학생 경우에는 heard, talking, tornado 이런 발음이 AI가 걸러낸 이 학생의 잘못된 발음인데요. 교사가 이 학생이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 정도는 허용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수정할 수도 있고 옆에 작게 보이는 이게 이제 교사의 피드백인데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남겨서 학생에게 다시 전송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옆에 그림은 학생 폰 화면인데요. 학생들도 이런 잘못된 발음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AI 발음 코치를 통해서 올바른 발음이 될 때까지 연습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성찰 노트인데요. 저는 수업 시간마다 마지막 3분 정도를 학생들에게 주고 저희 학교는 블록 수업이라서 한 피리어드가 90분이에요. 그래서 90분이기 때문에 매 시간 3분 정도 시간을 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학생들이 그 수업에서 배우거나 느낀 점을 적도록 해서 과세특을 기록할 때 제가 참고 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가져온 이 화면은 리딩 프로그레스 수업을 한 뒤에 학생들이 한 기록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두 번째 학생이 heard, hurt 요 발음 구분이 잘 안 되었는데 리딩 프로그레스 연습을 하고 나니까 좀 나아졌다 이런 얘기고 옆에 친구는 ed 발음이 안 되어서 pat 이 발음이 안 되었는데 뭐 나아졌다 이런 식의 학생들의 자기 성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딩 프로그레스는요.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된 발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딩 프로그레스는 사실은 읽기를 위한 AI 프로그램이지만 말하기를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구술령 수행 평가를 할 때 이걸 한번 사용해 볼 생각인데요. 학생들의 발음을 교사가 한 명 한 명 일일이 교정해 주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리딩 프로그레스의 학생들이 자신의 구술평가용 글을 입력해서 말하기 연습을 하고 그 뒤에 교사가 피드백을 해주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슬랫인데요. 이것은 단어 학습하기에 좋은 앱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발음이 나오면 뒤집어지면서 뜻과 그림이 보이는 이런 식의 단어 학습 앱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퀴즐렛에 있는 무료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 학교가 사용하는 천재 교과서 3학년 1과 단어인데요. 이 퀴즐렛의 좋은 점은 다른 분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도 요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분 만든 거를 가져온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교사도 수업 자료 제작에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학생들도 재밌게 단어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앱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영어 학습하시기에 좋은 앱들인데요. 여기 버터타임은 4월 1일에 재오픈이고요. 지금 세 단장 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나올지 기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AI 튜터는 피드백이 아주 좋습니다. 꼼꼼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앱을 이용하셔서 선생님들 한번 말하기 실력도 향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활용할 자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입니다. 먼저 챗GPT인데요. 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국민 3명 중에 1명이 써봤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대단한데요. 제가 여기 AI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글을 써보라고 명령을 줬습니다. 보시면 3가지 이유를 써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에비던스를 써라. 100단어 이내로 해라. EFL 수준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라. 관계대명사와 what을 1개 이상 포함시켜라. 이랬더니 몇 초 만에 AI가 글을 써줬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아이가 쓴 글이 조건을 충족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명령어가 분명하고 상세해야 제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논술형 평가를 할 때 샘플 문단을 우리가 제공하잖아요. 학생들이 쓰는 그거 말고 학생들에게 교사가 제공하는 그 샘플 문단, 만들기 정도로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글을 GPT가 작성하게 하고 그거를 선생님들이 손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평가 자료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픽토리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픽처 플러스 스토리. 그래서 스토리를 입력하면 성우가 이 글에 맞는 영상을 제작해주는 AI인데요. 성우의 목소리라든지 또 말의 속도, 백그라운드 뮤직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슨 2 텍스트도 제가 넣었거든요. 텍스트도 넣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과서 2과를 지금 입력해 보았는데요. 같이 잠깐 보실까요? The Science Project, The Amazing Ants. For the Science Project, our group has chosen very special insects. They are very social. They are as old as the T-Rex. 이런 식으로 내용과 연관 있는 영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파일을 들어보면 주로 미국식 영어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픽토리로는 영국 발음을 선택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국 발음에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더 들어보실까요? They appear in Aesop stories. They use a special chemical to communicate. Can you guess what they are? Yes, the answer is ants. Answer is ant. 영국식 발음 느끼셨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영어 발음, 미국, 영국, 호주 뭐 이런 발음을 선택해서 넣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학생들을 다양한 영어 발음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he Science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했던 수업을 급하게 PPT에 다시 넣은 건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마침 2과 본문이 끝난 반이 있어서 제가 리딩 프로그레스로 이 본문을 읽기 연습하게 한 뒤에 어느 정도 발음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픽토리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입히는 활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애들에게 얘들아 우리 영국 성우 아저씨 목소리 들었지? 그래서 우리가 픽토리 받는 그것처럼 너희들이 성우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했더니만 애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샘플로 가져온 이 학생이 부끄러움을 타는 성격이라서 목소리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조금 숙여서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Amazing Ants. For the science project, our group has chosen very special insects. They are very social. They are as old as the T-Rex.
이 정도로 들어보시고요. 이거를 뭐 몇 시간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아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The 그리고 이것은 스크리블 디퓨전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말 그대로 낙서처럼 그림을 마음대로 그린 다음에 어떤 그림이 나오기를 원하는지를 입력하면 꽤 괜찮은 그림이 나오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제가 정말 똥손이죠. 네모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a pillow 이렇게 적었더니만 제법 괜찮은 베개 그림이 나왔죠. 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허접한 양말을 제가 그리고 a pair of socks라고 했더니만 정말 예쁜 색동무늬 이런 양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자료를 선생님들 만드실 때 구글 이미지를 주로 가져오시는데요. 구글 이미지로도 딱 마음에 드는 어떤 그림이 없다 싶을 때 활용하기 괜찮으실 것 같고 아까 제가 퀴즐렛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 넣는 그림을 위해서도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챕터가 되겠는데요. 저도 다른 연수에서 들은 말인데 아주 감명 깊게 들은 말이라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 챕터에 이 내용을 싣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음악 하나 같이 들어보실까요? 자, 아주 익숙한 연주죠. 이거 초등학교 운동회나 아니면 뭐 등교 시간에 우리 많이 들었던 곡인데요. 무슨 곡인지 혹시 아실까요? 자, 제목은 모르겠지만 티는 나죠? 자, 이 음악은요. 셈퍼 피델리스라는 곡인데요. 라틴어로 셈퍼는 always 그리고 피델리스는 faithful. 그래서 이것은 always faithful 이라는 의미고 항상 충성하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해병대의 모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음악은 해병대의 행진곡으로 쓰이는 곡이기도 합니다. 셈퍼가 들어가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셈퍼 파라투스가 있는데요. 셈퍼는 이제 우리 모두 다 알고요. 파라투스는 prepare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셈퍼 파라투스는 always prepared, always ready의 의미로 미국 해안 경비대의 표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사비로 커피 쿠폰을 하나 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 나는 MBTI I형이라 가지고는 말하기가 쑥스러워 하시는 분 계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샘퍼 디스코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디스코 이러길래 저는 이 얘기 맨 처음 들었을 때 디스코 춤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always dance 이런 뜻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forever 이분 굉장히 주인이 권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자, 근데 왜 갑자기 넘어가지를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러군요. 자, sample 이거 우리 알고 디스코는 learn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ample 디스코는 always learn 항상 배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AI 영어 교육에 대한 사례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AI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 학습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미래 역량을 갖춘 우리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학생들의 배움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데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 교사도 늘 배우면서 어떤 변화가 오든지 준비된 자세로 당당히 그 변화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라틴어 메시지를 제 강의의 마지막 챕터로 준비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는 용기 있는 파이어니어들이십니다. ICT에 굉장히 문외한이었던 저도 어설프지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You are right. 당신은 옳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능성이 결정된다는 말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자신감 있게 AI 영어 교육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 첫 발을 뗄 때가 가장 어려운 법인데요. 일단 시작해 보시고 저희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 번호로 혹은 통합 메신저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고급진 정보는 권효주 선생님, 뒤에 계시는 권효주 선생님께서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질문까지 받긴 힘들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